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영업부 직원용 유니폼을 60만 원의 사모패션주에서 제작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직원들한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저희 개정 과목을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죠.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등장을 할 거고요.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뭐죠? 미지급금이에요. 자, 미지급금이라고 여러분들 분개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거래처명을 꼭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외받지 선미에서 미수금 미지급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 어떤 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했다라는 거 꼭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 차변에 복리후생비 6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60만 원인데 자, 11월 6일에 분계를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정답지를 아마 보시면은 대변에 미지급 비용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미지급금이라고 개정 과목을 써도 미지급 비용이라고 개정 과목을 써도 지금 전산회계에서는 모두 다 정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할 때는 미지급 금을 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말 결산 시점에 미지급 비용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좀 헷갈린다면 그냥 미지급 비용으로 모두 다 통일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여기서 헷갈려지는 게 뭐냐면 제가 굳이 다 미지급 비용을 써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정말 미지급 금을 써야 하는 곳에서는 미지급 비용을 쓰면 오류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차변에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해도 이걸 정답 처리를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회계 처리했던 문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2번 문제가 있었는데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걸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거다. 그리고 카드가 아니라 이 부분 2개월 후에 지급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대변에 미지급금을 뒀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미지급 비용 사용하시면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미지급금으로 써야 되는지 어떤 걸 미지급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인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처음 회계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정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예 강의를 할 때 그냥 평소에는 다 미지급금을 쓰시고요. 기말 결산, 즉 12월 31일에 저희가 추가로 분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미지급 비용을 씁시다 라고 저는 그렇게 강의를 드려요. 그래서 정답은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5번 문제는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5번에 그럼 저희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날짜는 11월 6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누르면 구분의 차변이 되겠죠? 차변에 F2를 눌러서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 다 검색하지도 않았지만 복리후생까지 들어간 게 모두 다 검색이 됩니다. 자, 800번대에 있는 복리후생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금액은요, 6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눌러서 대변, F2 눌러서 미지급금. 자, 거래처 코드 F2 눌러서 신한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신한을 검색하시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둘 다 나오니까 혹시나 신한은행으로 검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12월 2일입니다. 에코 상점에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다음 부가가치세는 무시한다. 지금 전산회계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매출했기 때문에 제가 매출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밑줄을 치면서 저희 분개할 때 대변에 상품 매출이 나올 거고 차변에 외상으로 매출하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금액만 보셔도 100만 원씩 각각 분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외상 매출금에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에코 상점에 매출을 했기 때문에 에코 상점으로 차변에 거래처 코드 걸어 주시면 됩니다. 거래 명세표를 보지 않아도 문장만 읽어도 분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후에 문제가 출제가 될 때 혹시나 그냥 다음과 같이 거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 명세표도 여러분들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거래 명세표 보실 때요, 날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우리가 매출을 했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만큼 매출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처럼 문장에서 외상으로 거래했어요 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잔금에 이 매출한 금액만큼이 다 있다면 아직 돈 못 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외상 매출금의 계정 과목을 기억해내는 것도 하나의 센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12월 2일 저희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로 바꿔줄게요. 12월 2일입니다. 자, 구분 3번 눌러서 차변에 F2를 눌러서 외상 매출금. 자, 거래처 코드 F2 눌러서 에코 상점. 금액은 100만원. 자, 이번엔 대변입니다. 4번 누르실 거고요. F2를 눌러서 상품 매출. 자, 100만원입니다. 자, 상품 매출에 거래처 코드가 혹시 걸린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숫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가 걸린 게 아니고요. 윗부분에서 첫 번째 줄에서 외상 매출금에 거래처 코드를 걸었기 때문에 이 거래처 명이 상품 매출을 엔터를 치면서 넘어가는 와중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는 너무 보기가 싫다.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엔터 누르시면 깔끔하게 에코 상점이 없어집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입니다. 매출거래처의 야유의 지원을 위해 경품 200만 원을 구입하고 사업용 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우리 거래처한테 밥 먹었어요? 선물 사줬어요? 뭐 했어요? 같이 뭐 했어요? 라고 하는 거 계정 과목 다 뭐였죠? 접대비 되겠습니다. 사변의 접대비 200만 원이고요. 카드로 구입했네요. 앞에서도 했었지만 카드로 구입하면 미지급금이고 어떤 카드로 구입했는지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죠. 하나카드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미지급 비용으로 하셔도 정답 처리는 되지만 저희 일반 전표에서 12월 말 기말 결산 분기를 제외하고는요. 그냥 미지급금으로 쓰는 걸로 저희끼리 약속을 할게요. 12월 9일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를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9일로. 자, 구분 보겠습니다. 차변. 차변에 F2를 눌러서 접대비. 접대비가 800번대. 자, 금액은요. 2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눌러서 대변, F2를 눌러서 미지급금. 2번 거래처는요. F2 눌러서 하나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차변과 대변, 금액 일치하게 여러분들 분개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일반 전표 마지막 8번 분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희망은행으로부터 2021년 12월 20일 상환을 약속하고 3천만 원을 차입해서 보통예금에 입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통장에 어쨌든 돈이 생긴 거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이 발생을 할 거고요. 대변에 차입,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 차입금인데, 자, 여기 앞에 차입금을 단기로 할 거냐, 장기로 할 거냐, 여러분들 의사결정하셔야겠죠? 어떤 걸로 할 거냐면, 현재 이 기출문제가 2020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2020년 12월 27일에 빌려온 건데요. 상환 날짜가 2021년 12월 20일이면 1년이 안 돼요. 그쵸? 1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쓸 거냐 장기 쓸 거냐 할 때 단기 차입금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쓰면서 우리 거래처 코드 어디 걸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입류. 대차 할 때 차입금이에요.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이든 장기 차입금이든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되는데 거래처를 은행, 희망은행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를 거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어디에서 돈을
빌려왔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상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야 나중에 돈도 회수할 수 있고 돈도 지급할 수가 있잖아요. 제때제때.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걸어주셔야 우리가 늦지 않게 희망은행에 3천만 원 갚아야 되는구나, 이걸 인지할 수 있는 거겠죠. 12월 27일 일반 전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27일. 자, 구분 차변에 F1을 눌러서 보통 예금 금액 3천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 4번에 대변 F1을 눌러서 단기 차입금 F1을 누르고 희망은행. 자, 차변과 대변 3천만 원으로 모두 다 정확하게 분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큰 문제 4번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큰 문제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총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미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정을 하는 문제, 혹은 잘못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아예 새로운 문제로 입력을 하는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93회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둘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계정 과목을 바꾸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월 9일입니다. 매입거래처 장미상사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된 외상 매입금 32만 원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상품 계정으로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입 거래처인 장미상사한테 돈을 줬어요.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에요. 그런데 왜 지급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상품을 구입해서 사온 게 아니라, 지급을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상품을 구입을 해서요 외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외상 대금을 준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자, 그럼 예전에 이런 분계가 있었겠죠. 상품을 샀을 때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분계가 있었을 거고, 이제 이 외상 대금 우리가 당연히 돈을 지급을 해야죠. 그러니까 차변으로 보내는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11월 9일에 한번 일반 전표 가볼게요. 자, 일반 전표 11월 9일에 가보니까 차변의 상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어떤 게? 차변이. 차변이 상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수정만 해주시면 돼요. 자, F2를 눌러서요. 상품에서 F2를 눌러서 외상매입금. 그럼 외상매입금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죠? 근데 이미 걸려져 있네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이 수정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혹은 이 금액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 32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분계된 금액도 32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오류가 없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이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저녁 식사비 35만 원은 거래처 직원이 아닌 영업부 판매 담당 직원들을 위한 지출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밥값. 그런데 이게 거래처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먹은 거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먹었다면, 밥을 먹으면 복리 후생비가 될 거고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면서, 미지급금 어떤 카드인지 확인하셔야죠. BC카드네요. BC카드로 거래처 코드도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11월 12일 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월 12일. 자,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가 걸려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차변에 우리 회사 직원이 먹은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2 눌러서요. 복리후생비. 자, 그리고 800번대 클릭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금액 혹시 변동 있나요? 금액은 35만 원 변동 없고요. 다음 미지급금에 대해서 BC카드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는데 걸려 있나요? 네, 이것도 정확하게 걸려 있네요. 더 이상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큰 문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6번은요, 결산 정리 사항에 관련된 문제고, 총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하나에 3점씩, 총 4문제라서 12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결산 정리 사항에서는 여러분들 크게 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해야 하는 거라면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입력을 할 거고요. 자동으로 가능한 거라면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보셨을 때 이게 수동인지 자동인지 여러분들 먼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기관 미경과분이 30만 원이 있다. 이자를 받았는데요. 그게 내년분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처음에 이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분개를 했을까요? 차변에 현금 이자 받았고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받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들 결산할 때 내년분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내년에 가서 수익으로 인식을 할 거다. 대변에 있던 이자 수익을 차변으로 보낼 거고요. 내년 거 먼저 받은 수익 뭐죠? 선수, 먼저 받은 수익, 선수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차변의 이자 수익과 대변의 선수 수익은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만 입력을 해야 되는 수동 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은요,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고요.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넘어가기 전에 1번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1번 푸실 때 제가 지금 처음에 이자 받았을 때 어떻게 분개를 했었을까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걸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결산 분개를 쉽게 하려면 대변에 있는 이자 수익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차변으로 바로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변의 계정 과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 수익의 이연이구나. 이건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수익의 이연이에요. 수익을 내년으로 보내는 겁니다. 수익의 이연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부문의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이 15만 원이래요. 자, 그럼 구입할 때,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한 거 분개 어떻게 했을까요? 차변에 나 소모품 비용 처리하니까 비 샀어. 대변에 나 현금 주고 샀어 라고 분개를 했겠죠. 물론 현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예금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분개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산 때 가서 12월 31일 날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나한테 남아있는 거 미사용한 금액 자산으로 처리를 하셔야겠죠. 그럼 차변에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대변에 비용으로 보낼 거고요. 차변에 자산인 소모품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차변에 남아있는 금액만큼 분개해야 되기 때문에 15만 원만큼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수동 결산으로 12월 31일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 좀 쉽게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뭐 자산으로 샀는데 사용한 금액이 얼마다 혹은 자산으로 사용했는데 남은 금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금액 자체를 좀 계산을 해서 분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그냥 아직 남아있는 게 15만 원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차변의 자산을 잡으면서 남아있는 15만 원만큼만 분개를 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는요. 꼭 먼저 처음에 분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결산 분개해 주시면 조금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분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결산 시 관리 및 영업 부문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420만 원, 건물은 420, 영업부 차량에 대해서 160만 원의 감가상각을 하다. 자, 지금 정답은 일반 전표에 분개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 부분 자동 결산 이용하셔도 정답 처리되고요. 자동 결산으로 입력하시면 더 빠르게 정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답을 먼저 체크해 보자면 우리 감가상각을 할 때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두는데 건물이 지금 202예요. 코드가.
그래서 플러스 1 짝꿍이니까 차량이 208번입니다. 프로그램 코드가. 그래서 짝꿍은 플러스 1을 하니까 209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두 가지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두 가지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는 이 부분 자동 결산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4번 기말상품 재고액은 360만 원이다. 자, 기말상품 재고액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 거고요. 정답 보시면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해서 계산을 하시는 부분, 이 부분은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상품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에 입력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결산자료 입력해서 간단히 360만 원 툭 치고 전표 추가 누르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이 친구가 너가 지금 이만큼 상품 매출원가 잡고 싶은 거지? 라고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건 여러분들 그걸 이용하셔야 돼요. 물론 분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너무 좋지만 지금 저희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빨리빨리 프로그램 통해서 하시고요. 시간을 여기서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절약하셔야 우리 앞에서 이론 부분 좀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 가서 조회를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다 자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문제 6번은 총 4문제가 출제가 됐고 2문제는 수동으로, 2문제는 자동으로 할 거예요. 1번과 2번은 수동으로, 3번과 4번은 자동으로 할 거고요. 1, 2번 12월 31일에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이죠. 12월 31일입니다. 자, 구분해 보시면은 뭐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쓰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냥 차변, 대변 사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차변 먼저 입력을 할 거고 F2 눌러서 이자 수익 30만 원. 자, 대변에 F2 눌러서 선수 수익.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거래 판료서 배울 때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에요. 그런데 이자 수익 차변에 왔으니까 틀렸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산 때는요, 이 수익이 차변에 올 수도 있고요. 비용이 대변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래 판료수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결산 때는. 자, 두 번째입니다. 차변에 F1을 눌러서 소모품이라는 자산 두실 거예요. 15만 원이고요. 자, 대변에 F2 눌러서 소모품 B인데 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800번대 여러분 소모품 B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모품 B 15만 원. 자, 저희가 결산 문제 2문제를 한꺼번에 12월 31일에 입력을 했지만 다 각각 다른 두 건의 분계로 번호가 1번, 2번으로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첫 번째 문제고 이건 두 번째 문제야. 이렇게 다른 문제에 대해서 분계를 한 거야 라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에서도요. 비용이 지금 대변으로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산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이 대변으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번엔 자동 결산으로 갈 거고요. 여러분들 닫기 버튼 누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일반 전표 제가 껐고요. 그럼 이번엔 결산 재무제표에 가셔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감가상각과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할게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 1월부터 12월입니다. 자,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감가상각입니다. 여러분들 감가상각 보이시나요? 감가상각 보면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건물이 420. 그럼 420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160. 그냥 그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건물과 차량 운반구에 각각 위치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자, 기말상품 재고액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금액을 36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결산자료 입력해서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번 문제의 감가상각을 여기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의 기말상품 재고액을 여기에 입력했습니다. 다 입력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게 전표 추가 버튼입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전표 추가 F3키 누르셔도 돼요. 버튼 눌러서 예 누르고 난 다음에
자동 결산 붕괴 완료 뜨나요? 여러분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결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큰 문제 7번에 조회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6월 30일 현재 보통예금 잔액이 얼마니? 라고 물어봐져 있고요. 이 보통예금 잔액은 총 계정 원장이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계정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 총 계정 원장 보이시나요? 이 부분 클릭하셔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F2를 눌러서 보통예금.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이렇게 당겨보면 잔액이 얼마가 있는 건가? 6월 말에 잔액이 4,965만 1,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여기에서 총계정 원장에서 구했는데요. 여기서 구하지 않고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닫기 누르고,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6월 30일을 검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통예금 잔액 얼마인가요? 4,965만 1,000원. 맞죠, 여러분? 네,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회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구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답만 구할 수 있다면. 자, 1번은 4,965만 1,000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5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 얼마니? 거래처 물어보고 잔액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장부관리 첫 번째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F2를 눌러서 외상 매출금. 자, 거래처 몰라요? 엔터 누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가 되고요. 잔액이 가장 많은 게 충남상해입니다. 5,500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 바로 체크 가능하시죠? 자, 정답은요. 충남상해 5,500만 원입니다. 문제에서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2개 다 정답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충남상해 5,500. 자, 마지막입니다.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 자산 계정으로 처리된 소모품 구입 건수는 몇 건이고 금액 얼마니? 라고 물어봤네요. 자, 계정별 원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별 원장에서 자, 상반기 조회할게요.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F2를 눌러서 소모품. 자, 자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B가 아니라 그냥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모품으로 구입한 건수 1건, 2건, 3건, 4건, 총 4건이고요. 금액은 얼마인가요? 잔액 다 합해서 135만 원 2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4건이면서 135만 원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93회 전산회계 2급 실기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자체는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좀 난이도는 중에 해당하는 난이도였지만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좀 제가 천천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